오늘장 미인조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기대감을 이렇게 또 무너뜨리나 싶은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감과 함께 외국인은 하루 만에 또 팔고 있죠. 코스피는 거기다가 기관의 매도세도 쏟아지면서 뚜렷한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나마 코스닥 쪽에서 조금은 버텨주고 있는 오늘 수요일장 오후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날씨만큼이나 계속해서 어려운 장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경기 침체 우려와 유가 하락으로 또 정유주 섹터들이 많이 하락했고 원자재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경기 민감주보다는 실적주 또 성장주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8가지 특징주를 통해서 대진표 짜왔으니까요. 이상형 월드컵과 함께 해주시고요. 그 전에 먼저 우리 척척박사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우 전문가님, 최인호 전문가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멘트 좋은데. 네, 네. 두 분의 척척 박사와 함께 척척 8개 특징주를 골라봤습니다. 자, 대진표 지금부터 공개해드리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 대결입니다. 제약바이오의 승부로 출발합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새 지평을 열었던 역사를 새롭게 썼던 한미약품. 자, 그리고요, 현재 국내 제약바이오의 거두인 셀트리온입니다. 제약바이오에서 네로라는 이 두 종목의 승부 1라운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라운드 에너지 관련 두 종목이네요. 원전과 태양광 관련주 G2파워. 오늘 탈원전 정책이 공식 폐기됐다는 소식에 상승 탄력 받고 있죠. 이에 맞붙는 태양광 관련주는 하나솔루션인데요.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확산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2라운드에서 확인하시죠. 자, 그리고 3라운드의 대결입니다. 국내 대표 엔터주들의 대결로 꾸며봤습니다. 회사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죠. 오늘 두 종목 참 주가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입니다. YG와 JYP.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3라운드에서 겨뤄보겠습니다. 네, 4라운드 반도체 수급으로 엮이는 두 종목이네요. 5G 관련주 HFR 그리고 반도체 대표 소재 부품주죠. TCK 올라와 있는데요. HFR은 올해 3분기부터 정부 주도의 5G 사업 구체화 소식에 급등하고 있고요. 이 TCK는 실리콘 카바드링 수주 잔고가 증가할 것이라는 소식에 상승 탄력 받고 있는 종목이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자, 8강의 1라운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종목 다 제약바이오로 꾸며져 있죠. 한미약품과 셀트리온 아마 모르는 투자자분들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약바이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약바이오 종목들 사실 오랫동안 좀 움츠러들고 있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요새 보면 어느새 제약바이오 종목들 각종 호재를 잔뜩 네, 안고서 맞습니다. 여기저기서 솟구치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장만 해도 SK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묵직한 종목이 20%가 넘게 솟구치기도 했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최인호 전문가님, 네. 이 제약바이오의 귀환이다. 제약바이오의 새 시대가 또 열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저도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주목해라 했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게 뜨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23%, 고점 26% 찍었어요, 어저께. 요즘에 그 점이라도 보시나요? 네, 아니 근데 지금 바이오가 다 개별 장세예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면 그때 네. 제가 왜 제약과 바이오를 따로 봐야했냐 했냐면 네. 제약이라는 캐시카우와 바이오라는 희망과 그다음에 이제 개선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비전을 같이 한꺼번에 보시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이 조금 눈에 띄게 좀 강세가 많이 보이는데 네. 지금 코로나 이제 관련돼 있는 우리나라도 국내에서도 이제 치료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백신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 네. 이제 석권했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면역 항암제 부분으로 이제 또 이제 들어가게 되면 하반기 들어가면 바이오 기술 섹터들이 이제 그쪽이 상당히 상승세를 이어갈 거로 예상돼요. 네. 바이오는 다른 것만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이 회사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과연 터질 수 있냐, 되냐, 안 되냐 그 차이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적으로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데서는 상당한 주가 폭이 큰 거죠. 네. 특히 신풍제라든지 박세아 바이오만 보더라도 그냥 이유 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확실하게 성공만 된다면 정확하게 수익을 개선된다는 점을 이게 개인 투자자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메시지를 남겼기 때문에 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 봐지고요. 네. 지금 앞으로도 3분기, 4분기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같이 한미약품이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이렇게 기술 이전이 충분히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우리 말하는 바이오 시밀러 카피 예. 제품이라지 않습니까? 그런 제품이 폭발적으로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는 국가들, 특히 중국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렇게 가난한 뭐 서방 국가라든지 동유럽 국가라든지 그 남미 쪽 나라들의 수출 그까지 같이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매출 실적이 일단 제일 기본으로 두고요. 지금 올라온 거는 이거로 인해서 지금 바이오가 살아난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네. 일단 내일이 삼성전자 일단은 그거잖아요. 내일 또 2분기 또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되죠. 네. 이제 필두로 해가 삼성전자 시작해서 쭉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충 어느 정도의 매출 실적이 바이오에서도 몇몇 제품들이 종목들이 좀 많이 눈에 띄게 좀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어제 계속 이게 특이기점으로 많이 올라왔던 점. 그 점이 네. 좀 포인트라고 봐지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바이오가 하반기 강하다 그게 아니에요. 강하면 강할 수 있고 내려갈 네. 수 있고 네. 횡보치는 구간도 있을 고 어쨌든 경기 침체나 이런 여파로부터 좀 자유롭고 좀 개별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근데 말씀이시죠? 모든 업종들이 고점 대비 다 저점이기 때문에 바이오만 바닥이 아니에요. 모든 네. 업종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을 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저점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수익 실현이 나온다. 그건 네.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막연한 희망인 거죠. 막연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그냥 그러니까 시장의 트렌드, 그러니까 의료계의 트렌드라든지 바이오의 트렌드에 맞춰서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또 제2의 또 코로나 열풍, 오늘 지금 19,000명 오늘 또 오늘도 상의했거든요. 또, 예, 네. 많이 2만 명이 되나요? 그 2만 명과 망치면 다르죠. 1,000명 차이 나니까요.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아무튼 그렇게 그만큼 계속 이제 또 많이 나오고 또 여름 시즌이다 보면 해외 입국자들이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또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진단 키트부터 시작해서 아까 어제부터 계속 그 말씀을 우리 다시 코로나 전문가들이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 나왔던 그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예. 진입하시면 되는데 절대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바이오는 워낙 저점이기 때문에 52주 신고가에 가까이 다다라는 종목들이 그만큼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러니까 241일평의 이동평균선을 봤을 때 지금이 같이 이제 동반 상승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야지 이제 밑에 있는 21평이나 5일평 가지고는 좀 논하기는 좀 힘들다 봅니다. 왜냐하면 기술적 분석이 좀 많이 좀 접목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그거 좀 아시면 투자하시는 데 많이 도움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눈에 띄는 종목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제약바이오 시대가 왔다. 이렇게 단언하기 좀 어려울 것 네. 같고 선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 백신 치료제 관련된 쪽을 다시 한번 보기도 하고 면역 항암제 이렇게 몇몇 종목들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네,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은 이 네네. 바이오 관련 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별적인 움직임으로 보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하반기 때는 네. 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네. 누차 언급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런 장세에서는 지금 바이오주들의 그런 물량들이 활동하기가 굉장히 편한 시장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과대낙폭이라는 그런 좋은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명분 속에서 지금 종목별로 그리고 기업별로 뭔가 실적적인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면 충분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바이오는 일단 두 가지입니다.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과 그리고 실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 있는데 네. 일단 실적 시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옥석을 가려야 된다고 일단은 첫 번째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면 영업 활동이 계속해서 정상화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수출이 회복이 진행이 되면서 실적 개선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약사나 아니면은 제조업체 기업들의 이제 변화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약사는 지금 안정적인 그런 내수 시장과 그리고 수출 유입으로 지금 실적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그만큼 많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뭐 개별적인 종목으로 보자면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나프타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네. HK 이노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료수 회사로 유명하죠. 그렇죠. 그런 제품들이라든지 아니면은 KK앱이라는 중국 허가 기술도 좀 대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내의 CMO 업체들을 또 살펴보면은 이 수주잔고 같은 경우에 전분기 대비해서 5% 그리고 11% 정도 각각 대비해서 상승을 했던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또 바이오주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기에 이제 유지보수 공사로 인해서 조금 매출이 감소를 하는 그런 그래요?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별적으로 다 이슈들이 지금 존재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잘 해가면서 실적을 가져가는 애들이 누구인가 네. 이런 부분에 또 집중을 해보면 아무래도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또 반대로 이제 바이오주라는 게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은 갑자기 어떤 재료들을 노출시키고 거기에 이제 유입세가 들어오면서 또 강하게 상승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네. 그런 것들도 이거는 뭐 나와 별로
상관없는 매매라기보다는 아래 저점에서 매물대들을 소화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애들은 그 다음날도 갈 수 있기 좋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서 매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원숭이 두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원숭이 두창이 이제 국내 확진자 같은 경우 한 명밖에 되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한 5천 명이 지금 넘어갔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전에 사실 50년 전에도 원숭이 두창이라는 질병이 있었지만 네. 이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 갑자기 이렇게 단기간에 확산세를 넣는 건 또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원숭이 두창은 코로나와는 다르게 이미 치료제가 나와 있는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 코로나 때는 다른 그런 주가 흐름을 움직일 거예요. 하지만 가끔씩 그런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다시 한번 주목을 해서 그때 수익권을 좀 챙기시는 거.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외국인 확진자가 아닌 국내 이제 한국인 확진자가 한번 나왔을 경우에 그때 예. 이벤트를 한번 그때, 네. 네, 기대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약 개발 같은 경우에 이제 7월 달보다는 아무래도 8월에 주목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다음 달에? 네, 맞습니다. 일단 미국의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들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예. 9월 9일에는 이제 포지오티닙이 있고요. 11월 24일에는 롤론티스라는 그 FDA 승인 기대감 재료가 남아 있어서 네. 이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한번 바이오주들은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역시나 그 제약바이오 종목들이라고 요즘에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아무 종목이나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별적인 호재들 잘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분주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요즘에 계속 우려감이 커지고 있죠. 원숭이 두창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종목들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한미약품 대 셀트리온의 대결이 8강의 1라운드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두 분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최일호 전문가님, 네. 두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 고르시겠어요? 주가의 흐름이죠. 예, 무조건 한미약품을 가야 됩니다. 한미약품으로 네, 가야 된다. 한미약품. 알겠습니다. 네, 그럼 김영호 전문가님은요? 저는 셀트리온입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1라운드부터 바로 갈렸네요. 갈리네요. 자, 그럼 먼저 최일호 전문가께 여쭤보고 싶은데 한미약품, 요거 다시 또 소위 리지시를 가는 겁니까? 왜냐면 한미약품 같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약과 바이오를 동시적으로 이룰 수 네. 있는 파이프라인이 구축되어 있고요.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특수 의약품이 있는데 일반 의약품 자체가 워낙 일단 캐시카우가 되게 강해요. 네. 그리고 새로 하는 신약 같은 경우도 밸런스도 좋고 또 두 번째 중국 법인이 2분기 또 실적이 또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또 개선적인 이미지도 많이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오늘 뉴스 보면 실리말이라는 또 간기능제 네. 네. 간기능 개선제가 또 이렇게 출시하면서 하나하나씩 계속 일반 의약품에 관련되어 있는 게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활에 필요한 일반 의약품은 다 취급해요. 눈이 아프면 눈 안약, 그다음에 입에 하는 가글부터 시작해서 네. 기본적인 제약, 우리 약국에서 판매되는 그 어떤 기본적인 그 의료품은 다 판매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그에 대한 실적,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지금 제약도 제조업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뭐 특별한 기술이라든지 기술이 특이해야지만이 가능한데 제가 왜 셀트리온을 뽑지 않았냐? 왜냐하면 지금 시청자분들 엄청 많이 몰려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지금 뭐 추세가 다시 올라온다. 그거 기대 못 합니다. 자, 한미약품은 지금 52주 고점이 36만 원이에요. 예. 네. 오늘점이 32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력과 모든 매출과 모든 펀더멘탈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악장에서도 52주 고점까지 거의 다가갔다는 거. 네. 게다가 올해 한 1월부터 거의 계속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약과 바이오를 조금 구분해서 두면 왜냐하면 사실은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삼형제지 않습니까? 셀트리온, 예. 캐시, 바이오, 제약부터 시작해요. 이거는 기본적인 바이오 시밀러 카피가 일단 공정적인 대규모 네. 양산, 네. 그다음에 해외 수출에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이든지 뭐 면역 항암제, 일단 뭐 이슈적인 부분이 많기는 많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제약은 일반 의약품이 기본적으로 받쳐줘야지만이 네. 제약이 성장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동국제약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마데카솔 이런 거 하면 네. 딱 제품 한 개만 들어도 그 회사를 몇 개 살리고 동아제약이라면 딱 생각하면 바카스라든지 바로 끄덕끄덕하게 되죠. 그런 게 확실한 캐시카우가 있어야지만이 네. 일상 팔리는 가는 거예요. 매출을 해주는. 그러니까 아까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왜 주가가 계속 오느냐, 뭐 언어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조합이 안 돼 있는 네. 거예요. 조합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예. 싶고요. 일단은 회사만 좋다는 주가하고 다른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삼성전자는 좋은 게 이제 주가는 안 좋아요. 마찬가지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주가도 좋고 기업도 좋고 네. 일단은 미래의 파이프라인도 풍부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네. 실적적인 부분 네. 여러 가지 그런 걸 봤을 때는 한미약품이 우세적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약품. 김영호 전문가님, 이렇게 최인호 전문가님께서 네, 네. 보여지는 실적,
펀더멘탈이 중요하다라고 네. 하시면서 한미약품 골라주셨는데 네. 셀트리온을 골라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뭐 펀더멘탈로 보면은 셀트리온도 만만치가 않죠. 이번에 이제 올해 첫 2조 클럽을 지금 전망을 하면서 예. 영업이익이 2조라는 거는 정말 대단.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유럽의 항암제로서 이제 배그젤 말하는 것들을 또 출마를 하고요. 예. 이미 또 출시가 돼 있다 이제 렘시마이스 C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유럽의 지속적인 성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이 주가를 지금 못 끌어올리고 있다는 건데 이런 뭐 요인으로는 당연히 이제 코로나 때 너무나 주가가 블럼핑 되면서 많이 갔었죠. 네, 과도 슈팅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리고 올라간 만큼 거의 다 내려온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또 이제 그 제자리로 바로 내려와서 네.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다시 시작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만큼 이 셀트리온은 지금 이제부터는 매물대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네. 즉 이제 주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이 들어올 시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럼 이제 좀 올라가는 거는 잠깐 갔다 다시 내려갈 게 아니라 네. 계속 쭉 갈 만한 이 초석을 다지고 있는 과정이다. 네, 맞습니다. 이미 바닥은 저는 충분히 다졌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더 내려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네. 들고요. 그리고 이제 론자에 대한 이제 CMO 매출 비중이 좀 하락을 하고 진단키트 물류비에 대한 그런 이슈도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네. 아무래도 이 셀트리온의 호재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결국에는 이 셀트리온이 하는 가장 큰 사업 바이오 시밀러, 네. 바이오 시밀러의 매출이 지금 성장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바닥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일이 남아있다. 물론 뭐 한미약품도 좋게 봅니다. 네, 당연히 좋게 나쁘게 볼 보는데 게 아니죠, 네. 절대. 네, 두 개의 종목을 비교를 해봤을 때, 셀트리온이 너무 내려왔다. 네. 그리고 하반기에 바이오의 대시세를 한번 기대를 해보는데, 네. 항상 가는 애들은 인기가 좋은 애들입니다. 그렇죠. 네. 가장 익숙한 애들. 네. 그게 바로 셀트리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신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에 좀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게 네네. 좀 빠지면 또 금방 어. 빠져버리는 거 아닌지 맞아요. 또 이런- 금방 이거 빠지는 건 이런 어쩌냐. 불안감도 이런. 있거든요. 일단 저는 일단 기간이 지금 20거래일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순매수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연기금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결국에는 이 밑바탕에서 지금 주가 아래에서 받치는 것 자체가 네. 이거를 끌고 올라가기 위해서 미리 돈을 깔아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하반기에 그런 대시세를 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돈을 실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개인분들도 여기에 돈을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상승을 할 때 같이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네.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조금 전에 김영우 전문가께서 인기가 많은 종목이 결국 간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진짜 인기가 많은지 여러분의 선택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마음을 가져간 종목은요, 바로 셀트리온이 됐습니다. 네. 62% 득표하면서 바로 셀트리온이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올라가는 종목 셀트리온이고요. 그러면은 한미약품 관해서는 우리 좀- 최인호 전문가님께서 말이 안 되는 게 왠지 한미약품이 지금 주가가 제일 좋아요. 예. 그래서 아, 네. 항상 제가 한미약품하고 대웅제약을 어. 항상 말했는데 아, 보통 이제 예. 그 승부를 바로 승복을 하시는데. 근데 오늘은 좀 왜냐면- 승복을 안 하시네요. 자,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말씀 잘못한 게 잘못될 수 있겠지만 네. 왜냐면 올해 약간 렘시마 이야기했는데 예. 그게 네. 레미케이드 회사의 복제 제품이에요. 어. 그러니까 렘시마라 자체가 그 회사 제품이 아니고 그냥 네, 카피해주는 카피 제품이에요. 제품이군요. 그러니까 네. 그게 정확하게 아시면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 뭐 렘시마가 뭐 대단한 제품이고 그래서 나왔는데 그냥 네. 복제 제품입니다. 네, 네, 그것만 네. 좀 아시면 되고 아무튼 주가가 좋은데 할 수 없습니다. 뭐. 한명분 잡아주세요. 자, 일단 가격 우리 전략 제시해 주시죠, 자, 이제. 52주, 고점이 36만원 제가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주가의 흐름은 계속 우상방으로 가고 있고, 조정도 상당히 좋으면서 탄력도 좋고, 일단 추세적인 흐름도 되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36만원, 오늘 지금 32만원인가요? 32만 3천원인데, 네. 아무튼 주가 흐름은 좋으니까 계속 지켜보더라도, 아무튼 3분기, 4분기에서는 한미약품에 또 한번 탄력을 한번 네. 또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약품 36만 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그러면 8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볼게요. 자, 8강의 2라운드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요즘에 많이 거론되는 종목군이죠. 에너지 관련주들. G2파워는 원전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오늘장에서도 굉장한 파워,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거기에 하나솔루션, 태양광 대표주 중에 하나죠. 자, 이 종목 그런데 오늘은 많이 좀 주춤거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G2파워와 하나솔루션의 대결, 앞으로의 비전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부터 여쭤볼게요. G2파워와 하나솔루션 어떤 종목이 더 낫나요? 사실 역행한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저는 네. 하나솔루션 골랐습니다. 하나솔루션. 네. 이제 오히려 좀 내려가면 잡아야 될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주신 것 같은데 이따가 더 자세히 들어보겠고요. 네.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님. 저는 반대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G2파워 하나솔루션 언급 나오자마자 하면서 그 반대로 하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 고민할 것도 없는데 왜냐하면 주가 오늘 떨어졌잖아요. 네. 네, 오늘 맞아요. 하나솔루션 그래서 G2파워. G2파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효구 전문가님께서 역해가는 것 같긴 한데 하나솔루션으로 간다. 네. 내려가고 있을 때 하나솔루션을 오늘 좀 잡아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이 골라주신 이유 한번 자세히 들어보죠. 그러니까 G2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이 최근에 상장을 했죠. 최근에 네. 상장을 하고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 않은 종목입니다. 네, 1,000억대잖아요. 네, 맞습니다. 1,000억대 지금 불과한데 그만큼 테마적인 흐름이 좀 강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핫했던 수배 전반, 네. 수배 전반과 관련해서 이제 태양광 발전 시스템, 거기다 원전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테마들이 너무나 많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띄우기에 너무 용이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굉장히 거래량이 활발히 움직이면서 충분히 지금 세력들이 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부터 어디서 잡아야 되고 어디서 수익 실현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잡았을 때 굉장히 위험한 자리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거의 지금 가장 고점 부근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G2파워도 보시면 결국에는 상승을 하는 시작점에서는 다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네. 올라갔고요. 그리고 수익 실현 구간을 충분히 주었던 종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거래량의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의 거래량이 또 상승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 위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한번 슈팅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과연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거를 예측을 해서 잡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1,000억짜리 정도의 시가총액의 종목들은 그냥 새록 마음입니다. 이거 그리고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쉽게 올라가지면 네. 내려가면 무섭게 정말 곤두박질 치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세력들의 입장에서도 네.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었던 종목이고 언제든지 빼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재료는 아직도 살아있고 여전히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대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오히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에서 지금 밀고 있는 그런 태양광 대표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한다든지 아니면 네. 중국의 그런 성장세가 좀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어찌됐든 하나를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떨어지는 시장 속에서 더 떨어지는 조정 자리를 매수 타점을 잡아서 다시 주가를 끌고 올라갈 때 자신의 돈도 태우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최일호 전문가님, G2파워 골라주셨는데 사실 뭐 김영호 전문가께서도 언급을 좀 해주셨지만 1,000억대 사이즈와 하나솔루션 6조짜리거든요. 자, 이게 승부 되나요? 이해하시면 지금 종목을 지금 장기로 가져가실 거예요. 단기. 어차피 짧게 가야 되니까. 가져갑니까? 네. 그리고 LOT라고 예. LOT 수배 전반이 뭐냐면 수배 전반 우리 말하는 네. 건물 같은데 대형 관공서 보면 지하에 보면 전기 캐비닛처럼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전기를 네, 차단하고 네. 그게 수배 전반이에요. 예, 고압 전리를 갖다가 다 이렇게 컨트롤해 주는 곳인데 네. 그거는 원전에도 사용되고 네. 태양광 사용되고 다 사용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건 조금 다르고요. 네. 일단 모든 전기 사용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에너지 정책 방향이 이제 전력 수급 기본에 네, 나왔을 때 맞아요. 그 부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아파트도 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네. 주상복합에도. 근데 그 회사가 이 회사가 1,000억대지만 지금 이번에 IPO 상장을 신규 상장 회사인데 예. 조달청에 원래 납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원래 관공서에 원래 많이 나갔던 네. 회사예요. 그래서 오히려 올해 치고 IPO 종목들이 그다지 큰 힘을 못 썼는데 맞습니다. 이 종목이 G2파워가 조금 파워가 좀 진짜 말 이름만 더 파워 있게 올라갔었어요. 그러네요. 네, 파워 올라갔고 이 차트를 보시면 처음에 고점 찍다가 쭉 무너지 내려오다가 네. 이제 원전 관련 종목이 같이 탈원전이 네. 시작되면서 같이 올라가면서 태양광 갈 때 풍력할 때 왜냐 다 필요하거든요. 어허. 예, 왜냐하면 LOT 수배 전반 같은 경우에는 배전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력을 다 모으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다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 에너지 관련되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약간 좀 우려되는 게 아까 말씀한 대로 1,000억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태양광을 한다고 지금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 태양광에서는 좀 입지가 약해요. 어찌 보면 테마성이 좀 강하게 좀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는 골자는 일단은 LOT 수배 배전반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아시면 짧은 시간에 지금 에너지 관련된 여름에 한참 에너지
많이 말 나오니까 네. 그때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들어가시더라도 수익 내고 나오기는 좋은 종목이고 장기간 종목은 아니죠. 당연히 네. 왜냐하면 하나솔루션하고는 차이가 다르니까. 네. 그래서 그건 또 한번 보시면 되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안에 특징적인 게 뭐냐면 하나큐셀이라는 그 업체가 있어요. 네. 이게 원래 2015년도에 말레이시아 셀레모에서 원래 그 해가지고 이제 태양광 판재를 거기서 다 만들고 지금 석유를 수출하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유입하는 것보다는 해외 수출이 더 많아요. 특히 미중 같은 경우에. 근데 오늘 왜 대형 종목들이 오늘 하나솔루션 크게 다 떨어졌냐? 오늘 특징이 있어요. 기관 외인들이 많이 조금 대형주들 많이 흔들었어요. 네. 특히 돈 가격부터 시작하고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하는 바람에 뭐 LS 같은 경우에는 뭐 장중간에 한 12%까지 떨어지고 LS 같은 경우에는 네. 네. 많이 그러니까 업종마다 업황마다 이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하나솔루션 오늘 떨어진 거는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의 흐름이에요. 네. 시장의 흐름이고 그러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짧게 간다면 G2 파워 네. 좀 장기간으로 해도 에너지 쪽에 관련 본다 당연히 하나 가야죠. 예. 네. 원래 자체를 좋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한번 우리 종목이 꼭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네. G2 파워가. 그래서 오늘 잘 나왔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G2파워, 태양광이 가면 나도 갈래, 원전 가면 나도 갈래, 여기저기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짧게 봤을 때 수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일호 전문가는 G2파워를 골라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이렇게 좀 엇갈렸으니까요. 그러면 시청자 의견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띄워주시죠. 자, 시청자의 선택은요. 역시 네, 역시. 큰 형님으로 가는군요. 자, 하나솔루션이 시청자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종목 사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하나솔루션 역시나 좀 사이즈 큰 종목으로 선택해 주셨네요. 그럼 G2파워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네, 저희 4분기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안을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확정할 계획에 대한 이슈로 해서 오늘 좀 주가의 흔들림이 좀 있으면서 좀 상승이 좀 있었는데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G2파워 차트를 보시면요. 제가 목표가는 39,000원으로 잡고요. 네. 예, 차트를 보시면 눌림목 구간이 일단 정확하게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꼬리를 물고 내려왔다는 것은 그만큼 세력이나 개인들이, 그러니까 단타적인 세력들이,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 사실은 하루 만에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좀 저점일 때 2, 3일 정도 놔뒀다가 네. 한 2, 3%의 수익을 가져 나오지 하루 만에 데이 트레이닝으로 들어가면 잘못하면 상당히 이렇게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단기 구간에서는 에너지 관련 종목으로서는 괜찮은 종목으로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G2파워 39,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그럼 8강의 3라운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어서 발각의 3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터주들의 대결이죠. 말이 좀 부진하다가 오늘 장에 같이 솟구치는 종목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와 JYP 엔터의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최일호 전문가님, JYP와 YG 어디로 갈까요? 저는 엔터가 제일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잘안 보시죠? 진짜 잘 안 보여요. 뭐 동일할 것 같은데요, 보였을 때. 많이 오신다고. 네. 저는 자주 봅니다. 네. 네. 아이돌 좋아해요. 그래도 오너가 잘생긴 오너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누가 잘생긴 누가 거죠? 잘생긴 근데 YG엔터가 더 잘생겼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JYP보다는 더 안 낫습니까? 생긴 거는. 예. 저는 YG 엔터테인먼트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알겠습니다. 진짜 이유는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도록 네, 우리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문가님께서는요? 네, 저는 JYP입니다. 네. 좋아하는 아티스트 거기 있나 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두 분의 의견 좀 이번에도 엇갈렸는데 오늘은 네. 의견 일치가 뭐 하나도 안 되네요. 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일단 최일호 전문가님, YG 엔터테인먼트 진짜로 그 사장 외모 보고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이거 블랙핑클이 이제 8월에 이제 또 컴백 소식에 네, 오늘 맞아요. 시장에 오늘 반영됐는데 급등했더라고요. 네. 원래 지금 컨센서스가 지금 3, 4, 5일 동안 계속 지금 증권가에서 찌라시적인 부분에서 계속 네. 튀어내는 게 하반기에 있는 식음료와 그다음에 대처할 만한 것은 엔터주라는 것을 계속 연이어 발표했어요. 그런가요? 식음료와 같이 견줄 정도로 엔터주가 그 네,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이 경기에 이제 하반 경직성을 이제 좀 뚫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예. 엔터다 해서 계속 공연 예술부터 시작 계속 이렇게 계속 증권가에서 계속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며칠 후에 한번 또 터질라나 했는데 오늘 끝내는 터졌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게 이제 YG가 블랙핑크를 이제 8월달에 이제 컴백한다는 이제 그걸 네. 하면서 업으면서 YG가 오늘 뜨면서 JYP도 같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어찌 보면 장에 엔터주의 대장은 어찌 보면 YG 다. YG다. 왜냐 따라온 JYP도 담이 그만한 네. 또 그 있기 때문에 워낙 많은 짓기 바랍니다. 그 아티스트들이 또 풍부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봐지는데 일단 두 개 다 특징이 뭐냐면요.
일단 2분기, 3분기 흑자 예상되고 또 건실하고 상승세고 다 바이오처럼 희망적 메시지만 다 던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두 부분이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너무 워낙 안 좋은데 네. 과연 이게 주가의 흐름을 어떻게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핑크빛 전망을 그대로 주가에 반영을 잘 안 하죠, 요즘에.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뭐 지금 갈 수 있는 거는 바이오나 엔터라든지 뭐 메타버스, 뭐 NFT 그런 종목들이 그래도 한번 시장을 올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다소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뭐 주식이든 뭐든 오르는 게 상승세가 대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워낙 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 예. 또 YG 엔터테인먼트에 한 표 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 네. JYP 엔터테인먼트 아무래도 이제 트와이스가 콘서트를 한다 뭐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트와이스 팬이신가요? 네. 아이고, 아, 예.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그룹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뭐 트와이스를 뭐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네. 트와이스는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매출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워낙 인기가 국내에서 확고한 그룹이죠. 네. 네, 맞습니다. YG는 이제 블랙핑크, 네. JYP는 트와이스인데 그렇습니다. 둘 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수 시장은 아예 점령을 했고 예. 사실 국내 가수라고만 말하기에는 조금 네, 이제 타이틀이 너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전국 월드 투어 같은 거 할 경우에 거의 매진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고요. 근데 블랙핑크가 사실 해외에서 인기가 정말 압도적으로 많고 네. 그렇죠. YG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죠. 네, YG고 오늘 또 컴백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YG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과대낙폭 이후에 처음 나온 오늘 소식이에요. 네. 처음 나온 소식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또 이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조금 이어지기는 힘든 시장이 아닌가. 그리고 너무 떨어질 때 급격하게 떨어지더라고요. 네. YG 같은 경우에. 그리고 오늘 새롭게 재료가 나왔는데 네. 이제 오늘 딱 정확히 제가 기사를 봤어요. 9시 36분 정도에 블랙핑크 기사가 뜨고 그리고 분까지. 네, 그리고 YG 플러스가 왜냐면 이제 단타적인 부분을 네. 봐야 되니까 네. 뜨자마자 YG 플러스가 이제 20%까지 넘어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네. YG 엔터테인먼트가 천천히 이렇게 시가총이 크다 보니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이 이제 시장에서 아무래도 하반기에 엔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그리고 네. 블랙핑크에 대한 컴백을 기다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네. 이게 이제 팬적으로가 아니라 주식 투자적인 입장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YG에서 굉장히 크게 매수세가 붙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살펴보면은 JYP 같은 경우에 꾸준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네.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YG는 이제 오늘에서야 올라갔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좀 과대 낙폭에 의한 다시 조정이 또 오면서 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떨어질 때 YG는 또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도 네. 있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주가 흐름에는 이제 예전에 이제 오너리스크 때문에 네. 한번 또 터졌던 그런 부분도 맞아요.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주가 흐름들이 아무래도 JYP가 추세선 따라서 가기에는 더 낫지 않나.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하반기에도 여전히 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런 시장 속에서 금리 인상이나 아니면은 긴축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있는 시장 속에서도 여전히 엔터 주들은 여전히 견고하다. 네. 왜냐하면 지금 하반기에도 여전히 그 코로나에 대한 그런 보복 심리 때문에 이 엔터주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학 축제라든지 아니면은 공연 같은 것들도 지금 전석 매진이에요. 그냥 네. 열기만 하면 지금 계속 외진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둘 다 좋게는 보고 있으나 저는 JYP 쪽으로 한번 손을 네, 들어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의견이 또 다릅니다. 그러면 역시나 4강으로 진출하는 종목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4강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과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의 선택은요. 네. 조금 승부가 이번에 조금 아슬아슬했는데 네. 일단 JYP 엔터테인먼트가 승기를 잡아갔습니다. 57% 득표하면서 JYP가 바로 4강으로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는 종목 JYP 엔터테인먼트고요. 그러면 YG 엔터테인먼트 관해서는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께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YG 엔터테인먼트요. 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53,000원을 잡고 있습니다. 53,000원 잡고 있는데 사실은 그만 차트를 보면 네. 흘러내리가 다 똑같아요. 지금 지금 차트가 두 개를 지금 저도 분석하는데 고점 대비 20% 한 32% 약간 그래도 YG 엔터테인먼트가 조금 고점 대비 좀 하락률이 조금 더 높은 건 좀 네. 사실인데 거의 도친 개친이라고 해야 되고 이 시장 자체가 이게 워낙 탄력성이 있는 시장이 아니고 엔터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종목이에요. 네. 시장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뭐 이렇게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아티스트들의 활동 여부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좀 크다고 좀 봐지거든요. 그렇지만 하반기를 한번 좀 봐줘도 나쁘지 않다고. 네. 왜냐하면 하반기는 11월, 12월 때 같은 경우에는 공연 예술도 많기 때문에 네. 당연히 매출액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래서 예. 하반기 매출이 워낙 또 엔터사 네. 중에 최고의 어찌 보면
그거니까 네. 제일 큰 성수기라고 하기 때문에 53,000원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 매출을 좀 기대해 보면서 53,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그럼 8강의 4라운드로 넘어가 볼게요. 자, 8강의 4라운드 대결입니다. 두 종목 다 실적 기대감 상당히 있는 종목인데 5G의 HFR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TCK 지금부터 붙여보겠습니다. 자, 최일호 전문가님, 8강의 4라운드 대결 TCK와 HFR이 올라와 오늘 있습니다. 김영호 전문가랑 같이 완전 반대로 갈 것 같은 느낌이. 그래요? 저는 HFR로 하겠습니다. HFR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네, 김영호 전문가님? 실제로 그럴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까? 그래요? 네, TCK입니다. 그러면 오늘, 네, 오늘. 자,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한 번도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김영호 전문가의 전부 저는 승리로 끝이 났는데 최일호 전문가님 이번에 좀 매력 어필 강하게 좀 해주세요. 네. 근데 저는 네. 확실히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쏜 종목들은 다 네. 올랐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단 시장을 보고 항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흐름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내일 모레까지를 계속 보시면 제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체크해 보십시오. 5G 종목들 고생하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드디어 좀 빛을 보는 건가요, TCK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네. 똑같아요. 지금 모든 시장에 삼성부터 시작해서 관리 대상 종목까지 2,500개 종목은 다 힘들어요. 네. 그게 제일 첫 번째예요. 자, 그러면 지금 왜 이 종목이 지금 내가 선택을 했냐? 딱 그냥 하나입니다. 그냥 정책적인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해외 통신사 매출이에요. 아, 왜냐면 이 통신 기술 업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업체는 좀 단순해요. 작은 회사 하지 않습니까? 예. SK 브로드밴드하고 집에 있는 케이블 TV에 있는 박스 있지 않습니까? 통신 전화 장비 그거 만드는 네.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 TM이라든지 또 미국의 어떤 회사들랑 여러 군데를 이제 하고 있는데 거의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는 SK만 전문적으로 해요. 네. 근데 이제 해외 시장에 이제 매력적인 글을 있고 탄력적이고 또 5G 설비 관련 부분을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매출적인 다변화에 또 기대감이 또 있고 또 성장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2분기 실제로 영업이 또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네. 높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TCK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워낙 또 반도체 또 관련된 부품 회사지만 네, 소재 장비. 예. SIC입니까? SIC가 원래 그거는 실리콘으로 쓰면 되지만 예. 이걸 쓰면 왜냐면 비싸더라도 왜냐면 장비 공정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한번 멈추면 돈이 엄청 많이 청문학적으로 깨질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SIC를 갖다가 쓰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계속 유지할 수, 그러니까 고장률도 작고 그다음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대기업에서는 TCK 제품을 더 이렇게 선호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TCK가 지금 종목이 우리가 딱 정확하게 오늘로서 딱 3번 나왔어요. 네. 근데 그때에 비해서 주가가 완전 더 떨어졌어요. 네. 근데 지금 그걸 가지고 이 떨어진 흐름이- 종목을 가지고 또 올라갑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지금 무슨 두 번이나 계속 해놓고 왜 세 번 세 번째 당하면 안 된다. 네,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근데 주가가 계속 흘러 내려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합리성, 예. 정확성으로서 그냥 안 나왔던 종목이니까 네. 안 나왔던 종목. 알겠습니다. HFR 말씀해 근데 주셨고요. 정부 주도 사업으로 5G 이음 사업이라는 네. 사업을 주도한다고 하는데 그게 좀 시행되면은 5G가 좀 다시 살아날까요? 저는 5G가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시장에서 일단 기본이 된다. 왜냐하면 6G로 넘어가야 되기 네.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위성을 좀 써오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저궤도 위성을 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길에서도 그냥 와이파이 시대가 이제 국가 정책으로 한댔지 않습니까? 예. 원래 전 정부에 원래 한다고 했는데 이번 정부도 이제 분명히 갈 거예요. 네. 왜냐하면 워낙 또 지금 정부 인사들이 다들 또 통신 과학 기술자들이 다 많이 모였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5G, 6G로 계속 통신 장비라든지 이어갈 수 있다. 시설을 네. 이어갈 수 있는데 주가는 그다지 크게는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거는 한번 설치하면 한번 시스템이 바뀌지 않아서 계속 유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해외 수출이 무조건 답이에요. 큰 네, 기대는 갖기는 좀 해외 예, 어렵다. 수출이 그게 답이다. 해외 수출 답입니다. 그래서 HFR. 그래서 HFR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님, TCK 골라주셨는데 요거 골라주신 이유 간단히 좀 들어보죠. 뭐 이제 앞에서 설명을 다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네, 네, 대부분 이제 TCK의 주가를 지금 견인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SIC 링이라고 네. 보시면 될 네. 것 같아요. 이 웨이퍼의 보호를 하는 그런 제품인데 이 TCK의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는 계속해서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물론 반도체 시장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어요. 원자재 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했던 게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정부와 이제 협업을 해서 국산화시킨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원자재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덜어낸 상태이고 반도체도 결국엔 지금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시장에서 산업의 발전이 있어야 반도체 시장의 발전도 함께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그런 시장은 아니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TCK는 지금 떨어질 대로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이상 하고 떨어질 곳이 없다. 네, 지금 차트를 더 줄여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전에 그 변곡점이 아하. 딱 지금의 자리입니다. 예. 네,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 적정 주가로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반도체 대사이클이 이렇게 시세가 많이 발현이 될 때 저렇게 네. 높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또 있어요. 네. 근데 다시 지금 내려올 때 지금 첫 번째 구간에서 지지 한번 받아주고 지금 네 번째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 지지 라인은 조금 무너뜨리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런 기술적인 부분과 그리고 SIC 링에 대한 그런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는 점. 잔고가 쌓인다는 건 결국에는 매출이 그게 바뀔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SIC 링의 수주 잔고에 좀 주목을 해서 전 TCK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래 그 비전. SCI 링이 네. 좀 TCK가 조금 독점적이었다면 네. 뭐 하나 머티리얼스 같은 뭐 그런 경쟁사들이 좀 등장해서 조금 네네. 리스크가 있다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리스크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거래했던 그런 견고한 그런 입지는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TCK의 흔들림은 크게 없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이 이번에도 엇갈렸는데 과연 누가 시청자의 마음을 더 많이 가져갔을까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선택은요, TCK가 57% 득표하면서 승자가 됐습니다. 사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올라가는 종목 TCK고요. 그럼 HFR 관해서는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께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이제 HFR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네. 28,000을 잡고 있고요. 네. 어차피 지금 실적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오늘 약간 슈팅이 좀 나온 거로 봐지고요. 뭐 5G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서 좀 어두운 시장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사실 트렌드는 안 맞아요. 아까 지금 두 종목 다 트렌드는 안 맞아요. 네. 그냥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종목 14만 원 목표가 정해놨는데 오늘 10몇만 원쯤 들어가고 있는 상태니까 12만 원이니까 어찌 보면 지금 시장이 그만큼 어둡고 혼탁하기 때문에 앞날을 모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조금 보시면서 단기 정책 기준으로 보시고 일단 목표가 28,000원 잡았으니까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단기적으로 28,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그럼 우리 4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으로 올라갑니다. 4강의 1라운드 대결은요, 제약바이오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셀트리온 올라와 있고요. 태양광 대표주 하나솔루션이 등장하겠습니다.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 제약바이오 대 태양광 아주 뭐 대표적인 종목들인데 어디로 봐야 될까요? 당연히 지금은 태양광이죠. 역시 네. 태양광 에너지로 봐야 된다. 국가 예, 전략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 하나솔루션이고요. 네, 김영우 전문가님은요? 전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오늘 단 한 번도 의견이 맞지가 않습니다. 네. 두 분 싸우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일단 최현우 전문가님, 태양광 역시 에너지는 계속 가는군요. 그럼 에너지는 가야죠. 그리고 가야 되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태양광의 우리 생태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 시스템의 또 오너가 아들이 또 그게 또 주주로 또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의 저 기분이 될 수 있는데 주가의 흐름은 일단 하나 자체는 원래 우주 항공 섹터로 요즘 계속 많이 네. 이렇게 가치 있는 미래 광고도 이상해 보면 그룹 좀- 차원에서 엄청 밀어줘요. 그룹 차원에서 광고도 좀 약간 홍보가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를 막 돌리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변신의 속도를 일단 나간다고 죠 옛날에 원래 기초적으로 봤을 때는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하고 비료회사였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네. 그래서 지금 첨단 사원으로 돌아오면서 좀 기업의 이미지를 좀 많이 탈바꿈해서 많이 바꾸는 부분인데 네. 지금 태양광은 사실은 계속 에너지에 관련돼서 올 7, 8월 달에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려가는 거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저는 없다. 오늘 내려간 거는 모레라도 내려도 상관없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에너지 관련 사업들은 예. 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안 받쳐주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이 흔들기 때문에 네. 지금 정확하게 6월 달에 빠진 것만 해도 한 6조 7천억 정도 빠졌을 걸요. 지금 외인만 빠진 게 6조 7천억 정도 빠졌으니까 예. 그걸 따지고 보면 오늘 계속 흔드는 거는 네. 그냥 이게 그냥 시장의 그냥 흐름이다 그냥 봐주는 게 나을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님, 태양광을 제치고 셀트리온 골라주셨어요? 네. 뭐 처음에 제가 하나솔루션을 첫 라운드에 골랐지만 네. 네. 이제 과대 낙폭에 의해서 조정 자리 잘 잡으면 좋은 또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네. 신재생 네. 에너지는 여전히 부각이 되고 있고 지금 에너지에 대한 안보 문제는 여전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쪽은 계속해서 봐야 된다. 이 부분은 변함이 없는데 저는 바이오 쪽이 계속해서 눈이 갑니다. 역시 네. 하반기는 바이오다. 네, 거래 수급을 계속해서 보면은 네.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면서 지금 좀 힘이 있는 물량 세력들이 계속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것도 잘 다지고 있고. 네, 그 말은 제가 하반기에는 바이오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시세를 크게 터뜨려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명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명분으로는 결국 그겁니다. 코로나 치료제 이후로 주가는 이미 충분히 낮아졌고 지금 네. 바닥권을 충분히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은 잘 나오고 있다. 그런 기업들은 지금 기관들이나 그 연기금 같은 대형 거래 기관들이 굉장히 크게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한번 시세를 좀 기대를 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한 번도 의견일치가 안 네. 되는 두 분의 종목 선택인데, 자, 이번에는 그럼 또 누가 승리를 하게 될까요? 시청자분들의 선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들의 선택은요. 네. 2배 이상 차이 나네요. 셀트리온이 확실하게 승리를 좀 가져갑니다. 65% 득표했고요. 셀트리온 결승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결승으로 올라가는 종목 셀트리온이 되겠고요. 그럼 우리 하나솔루션 관련해가지고는 최인호 전문가님께서 가격 전략 네, 제시해 주시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 시골 동네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뭐 판넬 같은 사업에서 이게 농가 같은데 지붕에는 이제 대부분 지붕을 이제 태양광 판넬로 지금 저탄소 지금 관련돼서 많이 지금 해요? 많이 지금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농업 기술에 맞는 어찌 보면 하나솔루션. 지금 시장은 좀 힘들고 가파르지만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걸로 예상되고요. 네. 일단 좀 목표가를 너무 작게 잡았습니다. 그다음 35,000원을 잡았거든요. 소박하게. 왜냐면 워낙 시장이 너무 흐르기 때문에 너무 네. 막연하게 올라가고 잡는다는 자체도 웃긴 거고 지금 매물대가 제일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이 지역만 슈팅만 올라오고 준다면 충분히 다시 제자리 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매물대가 많은 쪽에다가 잡아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솔루션 35,000원으로 가격대 조금 소박하게 잡아주셨습니다. 그럼 4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볼게요. 자, 4강의 2라운드 대결은요, 엔터주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엔터주 하나 올라와 있고, TCK 반도체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엔터 대 반도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자, 조인호 전문가님, 엔터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뭐 참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엔터로 골라주시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올 하반기는 네. 반도체 많이 힘들 거예요. 왜냐면 네. 이런 개인 업체도 소재 부품 업체들은 매출 실적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목별로 그러니까 각계 전투처럼 개별 장세로는 좀 봐지지만 네. 전반적인 하나의 종목군으로 봤을 때는 엔터가 더 어찌 보면 하반기가 더 낫지 않나 하는 기대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엔터로 가겠습니다. JYP 엔터. 네, 그럼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은 또 반대로 TCK 선택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드디어 마음이 편하네요. 드디어 네. 화합이. 저도 JYP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JYP. 자, 김영우 전문가님은 JYP 골라주셨습니다. 그 전문가님 JYP로 가주신 이유, TCK보다 역시 반도체보다는 조금 더 엔터가 빨리 갈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의 발전이 기대감이 좀 큰 시장에서 같이 반도체가 가는 겁니다. 반도체는 네. 어느 시장에서는 산업의 발전이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장은 경기 침체를 계속해서 외치고 있어요. 경기 네.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는 아직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 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TCK는 지금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있고 거기가 자리가 좀 무너지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산업 부진과는 무관하게 계속해서 네. 실적이 나올 거라고 더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이 안 좋아도 이 즐길 거는 즐기자는 그런 트렌드 사회 트렌드가 지금 팽배해 있고 그리고 자기가 먹을 게 좀 고파도 그 소비하는 그런 욕구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캐파가 넓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 JYP의 주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크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아까는 트와이스 얘기만 했지만 지금 예. 스트레이트 키즈라는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오히려 해외에서 인기가 훨씬 더 많고요. 지금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추가 공연이 계속해서 잡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께서도 JYP 엔터 골라주셨는데, 엔터주가 역시 좀 빠르게 갈 건가 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어른들 말로 어린이들 주머니 코 묻은 돈 빼먹는 게 바로 엔터주예요. 원래 이게 깨로가야 돼 원래 그런 종목인데 왜냐하면 이 시장이나 가정 경제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돈이 없어도 어린이들은 주머니가 마르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애들이 쓰는 사용하는 지출 내용이라도 이게 더 강해요. 네. 그래서 그럼요. 원래 시장 경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방으로 떨어지고 경기 침체가 오면 교육 사업 특히 네.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해요. 네.
밥을 안 먹더라도 그러니까 네. 교육 사업 그다음에 애들이라든지 젊은 친구들이 하는 엔터 사업들 이쪽 사업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지금 증권가에서도 좋게 지금 내놓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SME부터 시작해서 JYP 뭐 이렇게 해서 뭐 YG 엔터테인먼트 이 세 개 군단 자체가 지금 BTS 빠진 이 상태에서 네. 세 개 군단들이 어찌 보면 지금 계속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군요. 그리고 뭐 BTS 같은 경우는 저는 개별적으로 이제 나오면 다시 또 시장에 활력을 내어줄 거라 생각하는데 네. 지금은 일단은 주가라든지 흐름 봤을 때는 이제 울상이죠. 네, 많이 많이 밀렸죠. 밀렸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런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면 알 것 같고 아무튼 이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상승세도 이어지고 또 내려갈 때도 시원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타이밍만 잘 잡으면 저는 원래 이 종목은 하반기에 맞아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투자해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네. 특히 하반기를 예. 대상으로 해서 괜찮다고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이번에 둘 다 JYP 엔터테인먼트 골라주셨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결승으로 올라가겠고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도 JYP 엔터테인먼트가 됐습니다. 자, 62% 득표하면서 이 종목 확실하게 결승으로 올라갑니다. 네, 결승으로 올라가는 종목 JYP 엔터테인먼트네요. 시청자분들도 역시나 엔터주의 손을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TCK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기술적 반등 지지 구간에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목표가는 13만 원 보고 한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TCK 13만 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그러면 우리 결승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자, 결승전 바로 대진표 공개해 주시죠. 우리 자 네. 이상의 월드컵 결승의 대결은요. 제약바이오의 셀트리온 그리고 엔터의 JYP 엔터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엔터 대 제약바이오 아주 뭐 네. 생소한 대결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최현우 전문가님 어디로 가나요? 저한테 방송 내가 먼저 물어봅니까? 옆에 있으니까. 저는 항상 물로 갑니다. 진짜 왜냐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지금 이 종목 두 개가 네. 진짜 너무 힘든 게 시장이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승패를 네. 다룰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그냥 셀트리온 가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으로. 셀트리온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김영우 전문가님은요? 저는 JYP로 가겠습니다. 네, JYP로 끝까지 JYP를 밀어주고 계시네요. 그러네요. 뭐 좋아하는 네. 그룹 있나 봐요. 아유, 아닙니다. 최현우 전문가님. 전문가님. 셀트리온 고민 끝에 골라주셨는데요. 별로 고민도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가요? 왜 고민도 안 했냐면 하반기에 일단은 지금 이 우리 주가는 어차피 주식하는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1,200만, 1,300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일단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소량이든 대량이든. 네. 그러면 어떤 종목이나 어떤 섹터에 좀 이렇게 기대감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이오 섹터가 워낙 고점에 저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예.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또 이게 뉴스라든지 정보에 의해서 많이 투자할 거라면 그래서 네. 예, 주목이 섹터적인 더 주목이 높아지구나. 높아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지가 못해요. 네. 네. 이 엔터주로 이용해서 OTT 관련주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생태계가 이렇게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엔터주 자체는 조금 그러니까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89개 종목이에요. 네. 89개 종목을 어떻게 이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다양한 종목들의 개별 세트만 잘 찾아낸다면 네. 하반기에 좋지 않을까 하는 그냥 예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 제약바이오 쪽으로 바이오 셀트리온 골라주셨고요. 자, 김영우 전문가님. 네. 저는 이제 하반기에 바이오 대시세 나올 거라고 똑같이 보시지만. 네, 똑같이 보지만 네. 지금 그래도 더 확실히 실적을 챙기고 있는 네. JYP를 지금은 투자를 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셀트리온은 투자를 해놓고 좀 기다려야 되는 네. 종목이라고 한다면 더 JYP 발빠른 타이밍. 네, 네. JYP는 마침 지금 예. 추세선 하단선에 지금 내려와서 지금 계속해서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JYP가 한번 매수를 해볼 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이 또 달랐고요. 역시나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어땠을까? 지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와, 네. 셀트리온 인기가 이 정도군요. 네, 차이가 크네요. 네, 74% 득표하면서 시청자의 선택은 셀트리온이 받았습니다. 네, 오늘의 미인주는 셀트리온이 됐습니다. 네, 오늘자 최고의 미인주 바로 셀트리온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셀트리온에 대해서 우리 가격 전략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럴까요? 네. 네. 일단은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미 중심으로 신규 바이오 시밀러 지금 출시로 인해서 예. 내년까지, 그러니까 올해가 아닌 내년까지 수익선이 개선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수익이 계속 연결해서 내년 2023년까지도 계속 개선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게 보면 컨센서스적으로 많이 이렇게 실적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하는데 저는 지금 일단은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게 어떻게 다시 또 변환될지는 그건 네.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네. 단기적인 측면으로 보시고 목표가는 그냥 20만 원
원만 보겠습니다. 20만 원만 찍고 일단은 한번 왜냐면 저 때도 제일 한번 크게 떨어지는 마지막 구간이었기 때문에 네. 저 때만 올라간다면 좀 그나마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좀 단기적으로 보시고 20만 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그럼 오늘장 미인주 JYP 엔터테인먼트 관해서는 우리 김영호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 좀 들어볼게요. 준미인주죠? 네, 준 미인주죠. 네, 셀트리온 우승했으니까요. 네, 그러네요. 네, 결국에 우승을 뺏겼습니다. 네. 아무튼 JYP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추세선 하단선에 위치해 있고 또 하반기 때 또 기대가 되는 섹터이니만큼 네. 좀 주목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라면 지금 단기적인 상승세 오늘 YG에 따라서 같이 엔터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5만 원 아래에서부터 매수를 시도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6만 원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 6만 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은 결국 셀트리온이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공방 없나요? 공방은 따로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꼭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